친선전은 딱히 생각을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자, 표에도 생방조합 오죠? 아니요? 표에는 생방조합 안 나가요. 예, 왜냐면 표에 생방조합까지 넣어놓으면 너무 복잡해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너무 박스들이 많다 보면은 그것도 좀 보기 싫으니까. 예. 생방조합은 그냥 유튜브 맨 마지막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야, 유튜브 맨 마지막에 확인해. 맨 끝에. 알았죠? 자. 봅시다. 브렌트포드. 토트넘. 자, 1번 브렌트 프렌, 2번 토트넘 승, 3번 오버, 4번 언더. 그래도 첫 경기니만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1번과 4번. 오케이. 1번과 4번. 브렌트포드 역배승.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이유로 따지면은 브렌트 쪽을 보는 분들은 뭐 대부분 이제 토트넘의 뭐 결장, 그죠? 토트넘의 결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가 올 시즌에 뭐 해왔던 것들, 그죠? 맨시티도 잡은 적이 있었고, 그렇죠. 토트넘 원정길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다음에 토트넘의 원정길, 그죠?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톤이 아웃이라고?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진짜요? 확실해? 아닌데. 내가 보는 곳에는 예상 명단 떠 있습니다. 이번에 2월 되면 끝일 거예요. 예. 이번 톤이 예상 명단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브렌트포드 일단은 뭐 월드컵 치르고 온 선수들도 오랜 동안 쉬었기도 하고요, 그죠? 뭐 딱히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관할 게 아닙니다. 전력에 있어서도 뭐 은발모라든지 이반 토니, 그다음 뭐 중원에서 옌센, 그죠? 네르고르, 야넬트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좋은 선수들도 있고 수비 쪽에도 뭐 벤미라든지, 그죠? 괜찮은 선수들이 많긴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밥값은 한다. 애들이 밥값은 해요. 자,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브렌트포드 올 시즌 15경기 치러가지고 7무입니다. 7무.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바로 앞전에 맨시티까지 잡으면서 굉장히 좀 이변을 만들어냈던 애들이고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거. 뭐냐면 올 시즌 브렌트가 역배 받은 경기 있죠. 올 시즌에 역배를 몇 번 받았을까요? 3번 이후로 끝입니다. 네, 첫 번째 경기예요. 첫 번째 경기. 자, 브렌트가 올 시즌에 역배를 몇 번 받았냐면 10번 받았어요. 10경기에서 역배를 10경기를 역배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역배를 받아가지고 승점을 먹었다는 거는 그래도 역배를 받았음에도 프렌이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죠? 좀 이해하기 힘듭니까? 아니, 이해됩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역배를 받았는데 승점을 먹었다. 그럼 프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못 알아들으면 토토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여기서
10경기 중에 6경기를 승점을 먹었어. 자, 그러면은 승률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야, 그래도 야, 이 새끼들 역배 받아놓고도 6경기를 승점을 먹은 거면은 야, 그래도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 역배를 받은 경기 중에서 역배 받은 경기들 중에서 승점을 못 먹은 경기 있죠. 요게 4경기예요. 먹은 게 6경기니까 못 먹은 경기가 4경기인데 자, 이게 풀럼 2대 3패, 그리고 아스날 0대 3패, 그리고 뉴캐슬 5대 1패, 그리고 빌라 0대 4패. 자, 여기서 승점을 못 먹은 경기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한 가지 특징. 전부 다 오버가 났다는 겁니다. 전부 다 오버가 났다는 거예요. 진 경기들은 싹 다 오버가 났다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대충 일단은 그러면은 브렌트포드가 오늘 만약에 프렌을 할 것 같으면은 아싸리 그냥 프렌 찍어가고, 만약에 토트넘이 이길 것 같다 생각하면은 일단은 오버 쪽도 당연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토트넘을 볼게요. 자, 토트넘. 뭐 국대 차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선수들 부상까지 해가지고 오늘 뭐 결장자들이 꽤나 있긴 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뭐 전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중원도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수비 쪽에 좀 허술하죠. 그죠? 수비 쪽도 허술하고, 특히나 이제 뭐 월드컵 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 다이어의 폼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산체스가 나와준다면은 산체스도 막 그렇게까지 좋은 폼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수비 쪽에 허술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트넘 올 시즌 원정에서 승률이 50%가 채 안 돼요. 원정에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브렌트포드 프렌 쪽을 보시는 거 이해합니다. 네, 이해해요. 자, 근데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갑시다. 한 가지. 진짜. 뭐냐면 토트넘이 올 시즌에 정배를 받은 경기. 이게 11경기 있거든요. 11경기 중에서 올 시즌에 토트넘이 정배받은 경기가 11경기인데 이 11경기 11전 9승 1무 1패입니다. 11경기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경기 모든 경기 득점 성공. 심지어 11경기 27득점이에요. 정배를 받은 경기에서는 어떻게든 골은 넣었다는 겁니다. 막상 역배를 받거나 했을 때는 뭐 경기력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배를 받았을 때는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그럼 오늘 원정길인데 원정은 어떠냐? 원정에서 정배 받은 게 총 4번입니다. 이 중에서 3승 1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 정배받은 11경기 중에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브렌트포드 프렌 가실 분들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막상 이제 이 브렌트포드 프렌을 나는 개인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는 요소가 뭐냐면 얘네 둘의 지난 시즌 맞대결. 자, 지난 시즌 맞대결, 그리고 리그 맞대결, 컵, 요렇게 포함하면은 총 3경기 했거든요. 여기서 토트넘이 실점이 없습니다. 막상, 야, 그러면 딱 생각을 해봐요. 야, 토트넘은 골은 있겠고 브렌트포드가 토트넘 상대로 골을 못 넣는다? 그러면 막상 브렌트포드 프렌을 잡아가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관건은 오늘 토트넘의 결장, 수비 쪽에 문제, 요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브렌트포드도 한 골 정도는 해줄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정리를 하자면 토트넘의 득점은 오늘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브렌트포드 프렌을 찍어가기에는 불안 요소는 조금 있다라는 거. 하지만 뭐
오늘 토트넘의 그런 뭐 수비 쪽의 결장 요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또 브랜트포드가 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랜트포드가 막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에 역배를 받았을 때 프렌이 들어왔던 경기들 내지는 졌을 때 오버난 경기들 아까 말씀드렸죠. 브랜트포드가 역배 받아서 진 경기들은 다 오버였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게임 오버 쪽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왜냐? 토트넘의 득점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요번에 휴식기 가지면서 월드컵 기간 때 휴식기 가지면서 정리를 한번 싹 했거든요. 토트넘이 일단은 오버에다가 정배를 받으면은 그 들어오는 이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박싱데이기도 하고 저는 다득점을 예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오버 쪽 선택하고요. 승패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승패는 뭐 토트넘 승, 무, 헨무 딱 요 사이드예요. 어차피 뭐 2대1 승. 만약에 운 더럽다면 1대1 무. 그렇게 딱 봅니다. 근데 뭐 그래도 2대1 승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에서 오버가 일단 가장 괜찮아 보이고요. 마그님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경기 클패 풀러. 이해됐죠?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토트넘하고 브랜트포드가 지난 시즌 해가지고 총 3번 경기 치렀는데 그 다 언더였거든. 근데 이거를 오버를 정배를 줬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 막상 해외 쪽에서 브랜트포드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배당이. 내가 봤을 때는 브랜트포드의 득점도 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빠릅니까? 느립니까? 아니면은 자 1번 빠르다. 말이 너무 빠르다. 2번 말이 너무 내용이 너무 길다. 3번 그냥 픽만 알려도 적당해요. 오케이. 내용이 너무 길다고요? 근데 내용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왜 그거를 가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 형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맨시티하고 브랜트포드 붙는다. 맨시티가 마음까지요. 이러고 말지. 맞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버를 우선으로 봐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크페라고 플럼. 자, 일단은 플럼 같은 경우에 전력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크펠도 마찬가지고요. 크펠 같은 경우에도 중원에서는 워낙 좀 괜찮죠. 에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올 시즌에 합류한 두쿠레도 그렇고 그죠? 중원하고 이제 수비 쪽에 이제 공백이 조금 있다 보니까 백업 자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만큼 극복을 할란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일단은 크펠 딱히 이 비에이라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도 그렇고 그렇게 믿을 만한 카드는 아닌데 크펠이 유독 얘네들이 올 시즌 홈에서 또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 싸움도 솔직히 플럼한테는 잡을 것 같고 워낙 젊은 친구들이 잘 뛰어주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정배를 받는 거에 있어서는 오케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자, 플럼 같은 경우에 결장 의심되는 선수들도 있기도 한데 중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아니지만 수비하고 공격 쪽에서 좀 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올 시즌에 플럼 같은 경우에 플럼의 문제점, 플럼의 올 시즌 문제점 뭐냐면 전력에서 공백이 없을 때도 원정에서는 잘 못했어요. 예. 그래서 원정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만은 않다는 거 플럼이. 그래서 딱히 갈만하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근데 솔직히 나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막 화끈하지 않은데도 비에이라 감독 체제에서 홈에서는 또 나름 잘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은. 그래서 크펠의 홈승인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햄무 쪽이 괜찮아 보여요. 마음은 햄무인데 막상 크펠 지금 햄무 배당을 보면은 이거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무승부나 햄무 쪽 딱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경기 갈만한 경기 아니라 봅니다. 아시겠죠? 어디 팀이든 딱 한 골차 게임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딱히 갈만한 경기 아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저기 매니저가 바로 보낼 거예요. 아까 그 초반에 후원하신 분들은 끝나고 이제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자, 에버튼, 울버햄튼. 자, 가장 핫한 이슈는 뭡니까? 손흥민 오늘 나오나요? 뭐 당연히 나오겠죠. 예상 명단에도 올라가 있고요. 예. 자, 그쵸. 쿠냐하고 그 다음에 정준하. 그죠. 이게 가장 큰 이슈죠. 그죠. 아무래도 로페데기 감독이 뭐 그동안 세비야에서 좀 보여줬던 거 하고 그죠. 그리고 울버햄튼 지금 이제 부임하고 나서 리그 경기는 첫 경기라는 거. 근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리그컵 포함해가지고 친선전이랑 해가지고 3경기를 지휘했는데 뭐 다 골은 넣었더라고 그죠. 자, 근데 울버햄튼의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울버햄튼의 가장 문제점. 골 결정력. 얘네들이 이번 이적 시장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뭐 칼라지치 영입했었죠. 그다음 코스타 형님 그죠? 코스타 형님 FA라서 또 데리고 왔지. 그다음에 뭐 게데스라든지 공격적으로 영입 자체를 공격적으로만 다 했어. 근데 보세요. 측면에 네투 또 부상이죠. 칼라지치 부상이지. 라울 부상이지. 개판이야. 공격 쪽에서 풀릴라 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연 감독이 바뀌고도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대신에 뭐 중원에 이제 뭐 네베스라든지 무티뉴라든지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황희찬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좌우측으로 이제 황희찬 그다음 포덴세 그죠? 그다음에 뭐 수비 쪽에서야 워낙 뭐 또 이 백라인들이 잘 지켜주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뭐 쿠냐가 앞으로의 일정에 있어서 울버햄튼을 얼마나 또 끌어갈 것인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전력 자체가 울버도 좀 공격 쪽에서 영입한 선수들도 부상이고 뭐 못 나오고 그 다음에 팀의 플레이메이커 라울이라든지 네투 이런 선수들이 다 부상에 들어갔다 보니까 안 좋긴 해요. 안 좋긴 해. 자, 근데 에버튼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올 시즌에 됐고 뭐 타코우스키는 뭐 솔직히 깔 게 없죠, 그죠? 그다음에 수미 쪽에 오나나, 그다음 뭐 이워비, 그다음 뭐 고든, 무파이 이렇게 좋은 선수들은 있긴 해. 하지만 에버튼도 약점은 있어요. 어딥니까? 에버튼의 약점. 측면 수비수들이죠. 미콜렌코라든지 패터슨이라든지 이런 측면 수비 애들이 아직까지 어리고 그 다음에 경험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기마다의 이런 실책들도 꽤나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경기를 잘할 때에는 뭐 실책이 하나도 없기도 한데 그래도 경기마다의 실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에버튼도 분명히 허점 정도는 있겠다. 허점 정도는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에버튼 올 시즌에 정배 3번 받았습니다. 이 정배 3번 받았는데 1승 1무 1패예요. 정배 한 번밖에 안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홈 승률 홈 7전 2승 2무 3패. 홈에서도 그렇게 좋은 경기를 펼치진 않았습니다. 무득점 경기도 있고요. 그래서 에버튼도 딱히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닌데 울버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원정에서 무승 아직까지 이긴 적도 없죠. 그리고 울버햄튼 올 시즌 프렌 9번 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 빼고 다 졌어요. 프렌을 받는 순간 울버햄튼은 그냥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정에서 아직까지 빵승이고. 그래서
나는 이게 관건이에요. 뭐냐면 아직까지 원정에서 한 번도 못 이겼지. 감독 바뀌었지. 그 다음에 에버튼도 분명히 이런 구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새 감독발을 얼마나 잘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전력 대 전력 싸움으로는 나는 울버햄튼이 밀린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막상 울버햄튼이 올 시즌 원정에서 첫 승을 거두기에는 이만한 기회는 없을 거라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 역배승에다가 프렌에다가 언오버는 솔직히 언더를 적어 놓긴 했는데 울버햄튼이 다득점할 가능성도 난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울버햄튼 프렌 갈게요. 자, 레스터 뉴캐슬. 자, 레스터. 일단 시즌 초반에 말아먹다가 월드컵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굉장히 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이제 얼마만큼 경기력이 나와줄지는 또 이제 재개하고 나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뭐 예상 명단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결장 그 의심 상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죠? 자, 그래서 레스터 전력은 오늘 뭐 그닥 별로인데 자 문제는 뉴캐슬이죠.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라리가하고 EPL하고 판때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막상 그 에메리 감독도 지금 EPL 와가지고는 뭐 전술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자, 뉴캐슬 솔직히 선수들 하나하나 조직력까지 깔 게 없어요. 뉴캐슬은 백업 자원들까지. 자, 그리고 올 시즌 뉴캐슬 정배받은 경기가 9경기거든요. 이 9경기에서 7승 2무했습니다. 잘했죠. 정배를 받았다 하면 일단 승점은 챙긴다는 거야. 자, 그리고 원정 오늘 원정이잖아. 원정에다가 정배받은 경기가 딱 2번 있었거든요. 올 시즌에 2번 다 1대4로 이겼습니다. 풀럼 1대4로 승. 그 다음에 사우스햄튼 1대4로 승. 원정에서 정배받은 경기들 다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야, 이거 그래도 뉴캐슬 승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전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올 시즌에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 요런 것들 다 봤을 때는 그래도 뉴캐슬 쪽을 찍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있어요. 딱 문제가 3가지야. 모든 상황들이 그래도 뉴캐슬 쪽이 유리해 보이는데 딱 3가지가 걸려요. 뭐냐면 첫 번째 레스터 홈이라는 거, 2번째 감독 상성, 3번째 팀 상성. 일단 레스터 홈이라는 거 그죠? 홈이니까. 자, 그리고 감독 상성. 로저스 감독이 에디하우 감독 잘 잡습니다. 잘 잡아요. 그리고 무승부 없습니다. 이 두 감독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어요. 그리고 이 팀 상성. 레스터하고 뉴캐슬하고 얘네 둘이가 붙었다 하면은 무승부의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약 10%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경기를 찍어 가실 분들은 뉴캐슬 승 아니면은 레스터 승을 찍어 가세요. 나는 무 없다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레스터가 오늘 역배 받았잖아요. 레스터가 오늘 역배를 받았다. 올 시즌 레스터 역배 받은 경기 9경기 있거든요. 무승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승부는 일단 제껴두고 선택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냐면은 요 경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잠깐만요. 요 경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자, 전력상으로는 뉴캐슬이 훨씬 낫죠. 맞죠? 뉴캐슬이 훨씬 나아요. 자, 근데 상대 전적 그리고 레스터가
뉴캐슬만 만나면 골을 존나 잘 박는 거.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자, 레스터의 득점도 있겠고 뉴캐슬도 득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대1을 전제로 한다. 뭐 가야겠습니까? 만약 1대1을 전제로 한다면 뭘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승부 없을 것 같다고. 감독 상성에서도 무승부 없고요. 팀 상성도 무승부가 약 10%대입니다. 그리고 레스터 올 시즌에 역배 받은 거 9경기 전부 다 무승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대1이 기본적으로 깔아진다면은 전 오버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들한테 이 오버에다가 힘을 조금 더 실어줄게요. 뭐냐면 자, 요거는 한 가지 팁인데 EPL 팀들 중에서 언오버에서 정배를 가장 잘 띄우는 팀이 어딜까요? 언오버에서 정배를 가장 잘 띄우는 팀 올 시즌입니다. 어딜까요? 요거 한 가지 팁입니다. 요거는 뭐 형님들 생각하십시오. 뉴캐슬이에요. 뉴캐슬 올 시즌에 15번 경기 중에서 12번이 정배 났습니다. 언오버. 아시겠죠? 근데 오늘 언오버 정배가 어딥니까? 오늘 언오버 정배가 어딥니까? 오버죠. 네, 오버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가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EPL 팀들 중에서 언오버 정배는 뉴캐슬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 많은 팀이 어딜까? 두 번째로 많은 팀이 어디일까요? 앞전에 했어. 앞에 했어. 앞에. 맨시티 아닙니다. 맨시티 아닙니다. 언오버 정배. 그렇죠. 토트넘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팀이 토트넘이에요. 자, 사우스햄튼, 브라이튼. 자, 사우스햄튼하고 브라이튼. 일단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도 감독 바뀌었습니다. 감독이 바뀌었다. 사셈이. 일단은 그 하젠히틀 감독 경질 당하고 그죠? 그래도 사셈을 좀 오랫동안 이끌었는데 경질을 당했고 새 감독이 왔어요. 근데 이 새 감독이 왔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감독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감독이에요. 누군지 아시는 분? 왜냐? 왜 어마어마한 감독인지 아십니까? 제가 모르는 감독이거든요. 저도 모르는 감독이 왔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생소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전력 대비 올 시즌에 가장 못하는 팀이 사셈이에요. 뭐 물론 사셈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웨스트햄도 있겠고요, 그죠? 솔직히 전력 대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인데, 자, 일단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해줄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돼요. 안 그래도 나도 찾아는 봤어요. 찾아는 봤어. 자, 물론 이제 뭐 전술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 감독의 역량이 얼마나 심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선수들에서는 사우스햄튼도 나쁘진 않죠, 그죠? 뭐 암스트롱이라든지 체아담스, 그다음 뭐 살리수라든지 워드 프라우스 충분히 만들어낼 만한 한타 칠 수 있는 전력은 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브라이튼 솔직히 제르비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저는 솔직히 제르비 감독으로 바뀌고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브라이튼. 왜냐면은 제르비 감독 첫 경기가 그때 리버풀전 때 리버풀이랑 붙어가지고도 막 3대3으로 비기기도 하고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결과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감독이 바뀌고 나서 브라이튼은 지금 경기력이 좀 더 안 좋아졌다. 성적 자체가 좀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자, 제르비 감독
체제 이후로 지금 2승 2무 4패입니다. 딱히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자, 그리고 특히나 원정에서 실점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원정에서 실점이. 원정 4경기 치렀는데 17점입니다. 상당히 많아졌죠. 물론 이 제르비 감독이 지금까지 맡아왔던 팀들을 보면은 충분히 수긍할 만해. 원정에서 실점이 많았던 거. 자, 그래서 순수하게 이 두 팀의 전력 대 전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브라이튼이 이제 포터 감독 체제에서도 잘했었고 뭔가 지금 선수들도 굉장히 좀 좋게 평가가 되어 있고 이런 건 맞지만 글쎄요, 저는 사셈도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밀린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오늘 브라이튼이 뭐 결장자도 꽤나 있는 부분이고, 그죠? 지금 현재상으로 뭐 결장자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굳이 이 두 팀을 가자면은 뭐 상대전적도 무승부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상대전적 무승부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저는 무승부가 가장 유력해 보여요, 이 경기는. 막상 보세요. 예를 들어서 브라이튼이 공격적으로는 조금 더 잘 풀어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정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고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그렇게까지 올 시즌에 다득점의 경기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언오버도 굉장히 어렵고 승패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냥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승부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빌라하고 리버풀. 자, 빌라. 일단은 에메리 감독 오고 나서 성적 자체가 일단 좋긴 합니다. 그죠? 아직 몇 경기 치르진 않았지만 뭐 성적 자체가 좋아진 거는 맞죠. 그리고 확실한 건 득점이 잘 됩니다. 그죠? 솔직히 올 시즌 한 10라운드까지 봤을 때 전력 대비 존나 못하는 팀 꼽으라면은 뭐 사셈, 웨스트햄, 빌라 뭐 이렇게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감독 바뀌고 여기서 탈출했습니다. 그죠? 자, 전력도 솔직히 EPL 뭐 중위권 이상은 그죠? 충분히 갈 만한 전력인데 빌라 같은 경우에 또 백업 자원들도 뭐 충분히 평타 이상은 되는 애들이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상 라인업을 봐도 뭐 수비 쪽에 밍스라든지 디뉴, 캐시, 그죠? 그다음에 중원에 이제 더글라스 루이저, 카마라, 뭐 와킨스, 맥긴 뭐 충분히 좋은 선수들 많습니다. 백업 자원들까지 해서요. 예. 자, 근데 문제는 리버풀이죠. 일단 첫 번째는 성적 자체가 존나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전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죠. 리버풀이. 그래서 오늘 결장자들 생각해야 되고 과연 이 백업 자원들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보여줄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자 솔직히 승패 저는 빌라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은 경기라고 봐요. 빌라가 이겨도. 자, 근데 리버풀이 올 시즌에 정배를 받고 마헨을 해준 경기가 딱 한 번 있어요. 올 시즌 정배 11번 받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10번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마헨 한 번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생각했을 때 이거 리버풀 승 찍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승을 간다라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뭐 2골, 3골 차를 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편안하게 승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올 시즌에 정배를 11번 받고 마헨을 한 번 했어. 이거는 솔직히 찍어가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버풀 승을 찍으실 분들은 차라리 햄물을 찍으세요. 차라리.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재밌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라 감독 바뀌고 나서 일단 득점 자체가 잘 됩니다. 득점 잘 되죠. 근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뭐 전력에서의 문제는 있겠지만 당장에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하는 데는 나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리버풀도 득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막상 빌라 프렌을 찍기도 리버풀 승을 찍기도 애매하긴 해요. 맞잖아요. 빌라 프렌을 찍자니 야 그래도 씨야 리버풀인데 리버풀 승을 찍자니 야 올 시즌에 마헨을 한 번밖에 안 한 팀인데 이거 어떻게 찍어갑니까? 맞죠? 자 근데 리버풀이 올 시즌 원정에서 언오버 기준점이 2.51대 있죠. 물론 뭐 정배를 받은 경기도 있고 역배를 받은 경기도 있고 한데 이때 리버풀의 승률이 어땠는 줄 알아요? 총 5경기 했거든요. 1승 2무 2패입니다. 막상 승을 찍기에는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 승률이 20%밖에 안 돼. 불안해요. 토토도 형님들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조건에서 언오버는 어떻게 됐냐? 자, 승률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80%였어요. 네 번이 오버가 떴습니다. 오히려 이 경기는 오버 쪽 잡아가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예?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는 확률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차라리 승패 쪽보다는 오버 쪽을 선택을 하시고 오버 쪽을 선택하시고 혹시라도 리버풀 승을 찍으실 분들은 햄무 접근하십시오. 햄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 시즌 잠시만요. 올 시즌에 리버풀이 햄무를 몇 번 뛰었냐면 정배 받았을 때 햄무 3번 났거든요. 햄무. 그리고 잠시만 빌라도 햄무 좀 잘 뜬 것 같은데. 빌라도 올 시즌 햄무 3번 났네요.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좀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 위에 보이시겠지만 박싱데이입니다. 박싱데이는 기본적으로 일단 득점 자체가 많이 나는 구간이에요. 예. 박싱데이 의미 아시죠? 뭐 단순히 경기가 많고 이런 것도 박싱데이긴 한데 막상 이제 우리 이 축구 보는 팬들한테 뭔가 선물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승패를 보신다면은 뭐 저는 뭐 리버풀 햄무 쪽도 괜찮은데 솔직히 승패보다는 저 오버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둘의 감독 상성에서 클롭 감독이 일단 ML을 잘 잡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자, 아스날 웨스트햄. 자, 요 읽어보세요. 오늘 딱 분석 딱 끝나고 나서 생방조합 딱 공개. 생방조합 딱 오늘 4경기 딱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딱 갈 겁니다. 아시겠죠? 전체 정리는 그 클럽 감독이 예, 둘의 맞대결에서 클럽 감독이 더 세요. 예. 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클럽 감독이. 자, 아스날하고 웨스트햄. 일단은 리그 1위입니다. 그죠? 아스날. 솔직히 뭐 결장이랑 그다음에 출전 가능성 이제 결장 의심이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백업들까지도 기량이 좋은 편이어가지고 그죠? 폼이 좋다. 그래서 전력에서는 솔직히 오늘 깔 게 없어요. 깔 게 없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아스날이 일단은 웨스트햄한테 강합니다. 뭐 형님들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상대 전적 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아스날이 일단은 웨스트햄을 잘 잡아요.
아시겠죠? 제주스 아까 보니까 저거 아이가 제주스 오늘 그거다 아이가 결장 의심이었나? 결장인가? 아무튼 뭐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봅시다. 예상 명단은 없었어요. 아웃이네 아웃. 예, 아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르테타 감독이 아르테타 감독이 이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 상대로 엄청 강합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을 잘 잡아요. 잘 잡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아스날이 홈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웨스트햄 솔직히 전력 좋은 편이에요. 보웬이라든지 포르날스, 파케타, 벤라마, 특히나 벤라마가 꼭 그 경기에 벤라마가 있으면 골을 넣거든요. 벤라마가 득점을 하든 아니면은 뭐 벤라마가 뭐 어시스트를 하든 아무튼 벤라마가 있어야 골이 들어가 웨스트햄은. 이거는 뭐 제가 그 전에 뭐 10월달, 11월달 때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그죠? 그리고 중원에서 뭐 수책, 라이스 충분히 전력에서 좋은 편은 맞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지금 이 전력으로 딱히 결장자 없이 지금 리그 4승 2무 9패를 했어요. 예, 리그 16입니다. 그동안 결장자가 있었냐? 딱히 없었어요. 이삐야 이삐 오기 전에 있었던 분들 있거든. 그건 내가 나중에 그 쪽지로 보내줄게. 카톡으로 보내줄게. 방송 끝나고. 자, 전력에서 웨스트햄도 괜찮은 선수들이 많은 건 맞는데 특히나 올 시즌 보세요. 파케타 데려왔죠. 맞죠? 브라질 국대 파케타 데려왔지. 그 다음에 저기 뭐냐 형님들 제가 요번에 그 월드컵 때 내가 계속 강조하던 팀 어디 있어? 어디 있습니까? 모로코. 그죠? 모로코의 센터백 뭐 아게르드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오히려 전력 보강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보다 더 못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솔직히 전력이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트햄은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아스날은 솔직히 기대 이상이고, 그죠? 웨스트햄은 기대 이하고, 그리고 아스날의 홈인점, 그리고 뭐 감독 상성, 팀 상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스날 승을 접근하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하겠죠. 야, 아스날 승은 저거 갖고 초딩한테 물어봐도 아스날 승인데 뭐 이렇게 오래 설명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자, 근데 자, 아스날 여기서 형님들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릴게요. 올 시즌 홈에서 6전 6승. 예. 전부 다 3골 이상 났어요. 자, 그리고 아스날 올 시즌 정배받은 경기 12경기 있거든요. 11승 1무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전 경기 득점입니다. 일단 아스날의 골은 무조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근데 한 가지 관건이 있어요. 홈에서 지금 6전 6승 이거 다 정배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마헨이 존나 불안한 게 뭐냐면 6승 중에서 3경기는 마헨을 했어. 근데 3경기는 햄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3경기는 마헨인데 3경기는 햄무거든요. 근데 웨스트햄이 문제입니다. 웨스트햄이 올 시즌 원정에서 역배받은 경기들 있죠. 이거 대부분 한 골 차패. 그래서 오늘 만약에 아스날을 찍어 가실 것 같으면은 차라리 햄무를 찍어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아스날이 지금 뭐 홈에서든 뭐든 아무튼 너무나도 극강인 상황 속에서 올 시즌 정배받은 경기 11승 1무 너무나도 극강이죠. 그래서 이건 아스날 승에다가 오버를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요. 자, 아스날이 올 시즌 마이너스 1ND, 마이너스 2.5ND 이거 배트맨 기준이죠. 요렇게 받았을 때요. 아스날이 올 시즌 2.5 핸디까지 받은 경기 전부 다 뭐가 난지 아십니까? 2.5 핸디까지 받은 경기 핸디캡 전부 다 뭐 날게요. 네, 전부 다 오버 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아스날 승이랑 오버 그리고 뭐 햄무 쪽까지도 충분히 건드려 볼만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 전부 다 오버가 난 게 아니고요. 전부 오버 난 게 아니고 전부 다 3골이 났어요. 3골 이상. 그때 자 보세요. 이거를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 경기 있죠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오버가 3.5였어요. 이 2.5 핸디를 총 4번 받았거든요. 아스날이 2.5 핸디를 총 4번 받았는데 여기서 2.5 기준일 때는 다 오버가 떴어요. 봐봐. 6골, 3골 다 오버가 떴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도 5골 해가지고 오버가 났죠. 막상 근데 3.5를 받아서 이게 언더가 정배였어. 이 정배가 안 돌아왔다는 건데 아무튼 오버가 다 났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2.5 핸디 받았을 때 보이시죠? 2대1, 2대1 두 번 햄무 났습니다. 햄무가 2번 났다는 거예요. 요거 마행까지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